예, 13번째 강의. 오늘은 대리 들어갈 텐데요. 그에 앞서 의사표시 나머지 부분 마무리하고 대리 들어가겠습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민법 제111조는 제1항에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우리 민법이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을 하였는데, 도달주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달주의에 있어서 도달이란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채권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채권 양도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채권 양도 통지가 채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이 되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채권 양도 통지가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면 민사소송법상 송달에 관한 규정에서 송달 장소로 정하는 채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 도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격지자와 대화자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격지자와 대화자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의사표시를 발신하였을 경우 B가 그것을 요지하기까지 다소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 이러한 B를 격지자라고 하며, 반면 A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경우 A가 C에게 의사표시를 발신한 경우 C가 의사표시를 곧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이러한 C를 대화자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격지자와 대화자를 구별하는 개념은 거리의 멀고 가까움이 아니라 시간적 관념이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A와 장소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B라고 하더라도 A의 의사표시를 B가 요지하기까지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B는 격지자에 해당하고, 마찬가지로 A와 장소적으로 먼 곳에 위치한 C라도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B의 의사표시를 즉시 요지할 수 있는 상태라면 C는 대화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격지자와 대화자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격지자와 대화자 모두 도달로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 도달의 입증 책임 보겠습니다.
도달에 대한 입증 책임은 도달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요. 우리 판례는 내용 증명의 경우 반송되지 않는 한 도달된 것으로 보지만 보통 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비록 반송된 사실이 없더라도 당연히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하였으며, 일간신문에 공고를 낸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공고를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공고된 의사표시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는 점을 따로 입증하여야 한다 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음 도달주의 효과 보겠습니다. 도달주의의 효과 첫 번째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시점인데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 도달된 때를 기점으로 발송 후라도 도달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의사표시가 도달된 이후에는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이라도 표의자가 이를 철회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사표시의 불착, 연착은 모두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청약의 발신 후에 제한 능력자로 된 경우 이때에도 청약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 보겠습니다. 민법 제112조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112조는 제한 능력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모든 제한 능력자를 일률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 무능력자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위 112조에서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도달, 즉 효력의 발생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제한 능력자가 그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본조 단서에서는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이더라도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때 효력 발생 시기는 법정 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의사표시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오늘부터 대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본인이 있겠고 그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있겠죠. 이때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위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의 효과는 이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법률 행위의 효과는 법률 행위를 한 자에게 귀속이 되어야 하는데 대리는 이것에 대한 예외가 되겠죠. 그렇다면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행위에 한해 인정이 되는데, 법률 행위 중에서도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본인의 의사 결정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신분상의 법률 행위가 대리를 할 수 없는 것인데요. 혼인, 이혼, 인지, 유언과 같은 행위가 대리를 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대리는 법률 행위에 대하여 인정되는 제도라고 했는데요. 법률 행위의 이외의 행위 중에서도 대리가 인정되는 것이 있는데요. 준 법률 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가 바로 그것인데요. 의사의 통지에 관한 예로는 최고가 있고 관념의 통지에 대한 예로는
채권 양도 통지와 채무 승인이 있습니다. 이처럼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관해서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므로 대리도 가능하게 되고, 우리 판례도 채권 양도의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에 대해 대리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이처럼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대해 대리를 인정한 반면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리의 종류 알아보겠습니다. 대리의 종류에는 먼저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있는데요. 임의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이 수여되는 것이고, 법정대리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부여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제한능력자에 대한 친권자나 후견인이 위와 같은 법정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는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인데요.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와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경우에 따라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리인이 제3자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를 능동대리라고 하고, 대리인이 제3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경우를 수동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대리권의 종류로 유권대리와 무권대리가 있는데요. 유권대리는 대리권을 가진 것이고, 무권대리는 대리권을 갖지 않는 것인데, 이러한 무권대리는 다시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나누어지는데요. 이는 뒷장 무권대리에서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리권 보겠습니다. 대리권의 정의를 내려보자면, 대리권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그 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권리라는 것은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힘인 반면에, 권한이란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자격과 관련된 권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리권의 정의까지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 대리권의 범위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